형태의 텍스트 꾸미기. 이번 회차에서는 텍스트를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응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단지 글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디자인의 한 분야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역할을 위해 변형되는 텍스트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확인해 볼까요? 마스크와 블렌딩 활용 텍스트. 일러스트레이터는 클리핑 마스크와 투명 마스크 형태를 지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가지 형태를 모두 텍스트에 적용해서 형태를 만들어 보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클리핑 마스크를 텍스트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로 라인을 그린 후 블렌딩 툴을 더블 클릭해서 블렌드 옵션 대화 상자를 엽니다. 스펙시피드 스텝 항목에 만들어낼 중간 오브젝트 숫자를 기입하고 OK 버튼을 누릅니다. 패스의 각각 포인트를 클릭해서 블렌딩 형태를 작성합니다. 타입 툴로 원하는 텍스트를 기입합니다. 여기에서는 무료 폰트인 슬로진 리키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배경과 폰트를 모두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명령을 선택해서 텍스트 제작을 완성합니다. 이때 상단에 있는 오브젝트의 색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번에는 투명 마스크로 텍스트 영역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위에 텍스트를 기입합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명령으로 오브젝트화합니다. 흰색에서 검정으로 변하는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텍스트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라디언트의 방향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색상의 방향을 바꿉니다. 배경과 상단 텍스트를 모두 선택하고 윈도우에 트랜스페어런시 명령으로 대화 상자를 연 후 목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메이크 오퍼시티 마스크를 선택합니다. 흰색은 텍스트가 완전히 보여지고 검정의 비슷한 회색 부분이 거의 투명하게 표현됩니다. 리플렉스 툴을 더블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엽니다. 호리전트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하단으로 위치를 바꾸고 비교를 위해 배경을 만듭니다.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모든 텍스트 영역이 선명한 반면 오퍼시티 마스크의 경우에는 흰색은 텍스트 영역이 선명하지만 블랙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됩니다. 이번에는 투명 마스크로 텍스트 영역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위에 텍스트를 기입합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명령으로 오브젝트화합니다. 흰색에서 검정으로 변하는 그라디언트를 적용합니다. 텍스트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라디언트의 방향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색상의 방향을 바꿉니다. 배경과 상단 텍스트를 모두 선택하고 윈도우에 트랜스페어런시 명령으로 대화 상자를 연 후
목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Make Opacity Mask를 선택합니다. 흰색은 텍스트가 완전히 보여지고 검정의 비슷한 회색 부분이 거의 투명하게 표현됩니다. 리플렉스 툴을 더블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엽니다. 호리전트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하단으로 위치를 바꾸고 비교를 위해 배경을 만듭니다. 클리핑 마스크의 경우에는 모든 텍스트 영역이 선명한 반면 오퍼시티 마스크의 경우에는 흰색은 텍스트 영역이 선명하지만 블랙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됩니다. 그런지와 왜곡 툴의 만남. 글자를 깔끔하게 쓰는 것도 좋지만 빈티지한 느낌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지금부터는 좀 낡은 듯한 느낌을 만들어 보고 왜곡 툴을 이용해서 컬리 폰트 같은 느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지 형태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거친 브러쉬를 텍스트 위에 그린 후 그 영역을 제외하거나 거친 이미지를 벡터화해서 영역을 제외하게 되는데요. 먼저 타입 툴을 선택하고 폰트 형태를 지정해서 그런지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에 플레이스 명령으로 거친 느낌이 있는 흑백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가져온 비트맵 이미지가 선택된 상태에서 라이브 트레이스 옵션 중 심플 트레이스를 선택합니다. 좀 더 디테일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스래쉬 홀드 값을 지정하고 민 에어리어 값은 낮은 값을 기입한 후 익스펜드 버튼을 눌러 오브젝트화합니다. 기입한 그런지 텍스트의 색상을 바꾸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명령으로 오브젝트화합니다. 텍스트 위에 라이브 트레이스로 벡터화한 이미지를 올립니다. 모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벡터화한 라인들이 텍스트에서 모두 빠진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돌발 퀴즈! 이번에는 왜곡 툴을 사용해서 글자의 속성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쓰고 선택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명령으로 오브젝트화합니다. 트월 툴을 더블 클릭해서 크기 수치를 지정하고 OK 버튼을 눌러 적용합니다. 툴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Alt 플러스 Shift 키를 누른 채 드래그합니다. 부분 조절 중 방향을 바꾸려면 드래그하면서 Alt 키를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펜 툴을 선택해서 장식 모양 틀을 추가합니다. 각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하고 패스파인더 패널에서 유나이트 버튼을 눌러 개체를 하나로 합칩니다. 마지막으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하고 텍스트의 각 부분에 원하는 그라디언트 색상을 넣어 변형 텍스트를 완성합니다. 스타일과 패턴 활용 3D 효과를 간단한 버튼 클릭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참 매력적입니다. 3D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펙트에 3D 명령을 사용하지만 그래픽 스타일을 사용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형태를 한 번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D 문자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텍스트를 기입하고 윈도우에 그래픽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록 메뉴 부분을 클릭하고 오픈 그래픽 스타일 라이브러리에 3D 이펙트 중 3D 이펙트 6을 클릭해서 3D를 적용합니다. 다시 3D 이펙트 15번을 클릭해서 효과를 바꿔봅니다. 이때 적용된 효과의 색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윈도우에 어피어런스 명령을 선택합니다.
어피어런스 패널에서 연보라색을 바꾸기 위해 색상을 클릭합니다. 스워치 패널이 보여진 색상이 교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텍스트의 영역을 분리해서 분리한 면에만 패턴을 넣은 텍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타입 툴을 선택하고 텍스트를 기입합니다. 선택된 텍스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명령으로 텍스트를 오브젝트화합니다. 펜 툴을 선택하고 글자를 관통하는 라인을 그립니다. 라인과 텍스트를 모두 선택한 다음과 같이 영역이 분리됩니다. 나누어진 하단 부분을 선택하고 네이처 파울리지 항목에서 패턴을 클릭해서 적용합니다. 텍스트에 선택한 패턴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턴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스케일 대화 상자를 열고 %를 지정하고 하단에 패턴즈 항목만 체크한 후 OK 버튼을 눌러 패턴의 크기를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단 부분의 특정 영역들을 선택하고 색상을 바꾸어 텍스트를 완성합니다. 오늘 배운 기능을 실습해 볼까요? 패턴 넣기, 왜곡, 블렌딩 모드, 클리핑 마스크를 활용해 왜곡 문자를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 볼까요? 문제는 총 3문제가 제시됩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는 답을 선택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강의 노트도 다운받아 학습에 활용하세요. 이로써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 꾸미기에 대한 학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곡 타이포 디자인과 캘리그래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